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투표함의 이동은 없이. 사실은 그 황교안 전 총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이 부정선거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 총리님은 2020년 4월 15일 선거, 총선이었죠. 총선 때 그 당시 국힘당인가? 국힘당의 당대표를 하고 그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패배했다고 바로 사퇴하고 나가셨죠. 한동안은 부정선거라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미 확인한 분들이. 근데 황교안 대표님은 부인을 하십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러다가 언제 부정선거 이 투쟁에 나서시게 됐냐면 재검표를 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재검표 현장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고서 그때 이제 화살표 투표지, 뭐 배춧잎 투표지, 신권다발,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이 왕창 쏟아졌죠. 그 이후 180도 돌변해서 야 이건 부정선거구나. 그러면서 부정선거 투쟁에 뛰어드신 거고요.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인을 인정을 못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집회가 있었고 그 와중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다가 최근 들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십니다. 왜냐? 40총선, 2024년 40총선에 정광훈 목사님이 아마 자유통일당인가 요 결성하는데 개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유통일당의 투표 분류함에 그 자유통일당이 8번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8번이 아예 빠져 있었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는 투표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부정선거임을 확신하고 부정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이 3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는 유명한 거 있죠.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에 의해서 밝혀진 부정선거. 그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고 부통령 선거에서 붙고자 했던 이기붕이 부정선거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부정선거가 밝혀진 게 언제냐면 2012년에 통진당 당내 경선을 할 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투표지가 발견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투표용지 2개가 이 끝이 붙어있는 투표용지 있었죠. 그런 투표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뒤집혀서 그때 제가 알기로 300명 정도가 처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듀서 101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알 텐데 그 가요 순위 프로가 있었습니다. 대항전 같은 프로인데 그 프로의 숫자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이제 부정선거였던 거죠.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제 순위를 조작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선전을 했었는데 K-보팅이 선관위가 개발한 이 투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지웠던데 일부나마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프로듀스 101의 그 이 투표가 잘못됐다, 부정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 부정 투표가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CP부터 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탄핵을 각오하고서 부정선거 수사하겠다고 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뭐 비상계엄령을 내리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는 한 몸입니다. 각급 선관위원장이 지역 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수사하기 위한 영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령 시 이제 법원의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수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2020년에 있었던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는 걸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언제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2017년 2017년인가요? 2016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던 그 선거부터가 부정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사전투표가 그 이전에도 도입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그 투표 패턴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그 선거부터 사전투표가 패턴이 당일 투표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리고 디지털로 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수사하겠다고 지금 이를 갈고 있어지죠. 그 다음에 프랑스 선거도 지금 부정선거가 있어서 지금 난립니다. 독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투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는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실제로 전 세계 부정선거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A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A웹의 본사는 어디 있냐면 인천 송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A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개발국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투표 분류기 있죠. 투표 분류기를 수출하는 또는 수출하거나 또는 무상 공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공여받은 나라의 대부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 루마니아, 엄청나게 많아요. 열 몇 개에서 이미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의 중심이 되었느냐. 솔직히 저뿐만 아니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확인한 대부분의 사람이 선관위는 믿었습니다. 설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선관위는 그러면 우리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기 서버도 공개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감사원에서 선관위 그 부정 채용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자기 채용 정보를 막 파기하고 이 뭉개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 채용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선관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부정선거 몸통이 됐느냐. 처음부터 선관위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확실히 부정선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문성건이 만든 시민의 눈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의 눈이라는 민간단체가 선관위를 털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정복군처럼 굴었죠. 그래서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한낱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급박해서 선관위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선관위 서버까지 다 열람을 했습니다. 그 턴 이후 일주일 후에 요 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중앙선관위 과장인 조혜주를 문재인 캠프에서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물론 부정선거를 안 했어도 문재인은 그 당시 당선되는 거는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부정선거를 해서 확실히 당선시켰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혜주를 다시 선관위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냈냐면 상임위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상 선관위원장이 있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이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상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을 하는 거고 상임위원이 실제로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통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장관급인데 그래서 조혜지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히면서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근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당일 투표만 해야 되고요. 왜 그럼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느냐? 사전투표를 한 이후에 투표가 개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만 해야 되고 당일 투표한 그 자리에서
즉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날 개표를 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투표함의 이동은 없이 이것이 지금 현재 대만이 진행하고 있는 투개표 시스템입니다. 대만이 자기들이 IT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만에도 부정선거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